자,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천 미가 스튜디오 대표 맡고 있는 노진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시 근황부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베이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삭 촬영이라든가 50일 촬영을 신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차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회적인 영향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수록 저희가 또 여지껏 잘 만들어왔던 성장 시장이라든가 어떤 예비맘 시장이라든가 50일 베이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잘 만들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지역에서 뭐 힘드실 텐데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이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실례지만 회복을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뭐 직접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약 그 정도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이제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줄고, 그다음에 스케줄 변경이라든가 취소권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장이라는 게 지속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1년 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직접적인 매출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제 사실은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후에 매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고 좀 더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잘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비 말고도 가족 매출도 상당히 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시니어 프로필 라인이라든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 그 외에 꾸준히 해왔던 주니어 시장이라든가 사진 관련된 콘텐츠들을 조금 다양성 있게 확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차별화된 부분들이라든가 단순히 어떤 코스트를 낮추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시장 안에서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가 이제 노력한 우리 사진 업계 이제 관계자들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확한 코스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주변 사진관 대표님들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분과 안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다양한 방면의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고 또 자체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좀 더 축소화시키고 말 그대로 그냥 고정 비용을 축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숯을 만드는 어떤 업장이 계신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때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요. 뭐 인력을 더 뽑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유지를 해가면서 뭐 꾸준한 샘플 촬영과 어떤 저희가 평소에 바쁘어서 소위 핑계지만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유지해 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뭐 샘플 촬영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컨셉 도형, 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형태 마케팅, 뭐 꾸준히 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는 움직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연장선에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사진관 오너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은 뭐 한 말씀이라는 부분들로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긴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저도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스튜디오 업계에 어떤 여러 가지 베이비 쪽에는 오래돼 같이 근무를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해보면서 운영해 본 결과
저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외식업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들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영향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로 보려고 하면은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스튜디오들 아니면 내부적으로 뒤집어 보시고, 그다음 외부적으로 지금 마케팅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각 업장에 맞는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규모의 논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퀄리티의 논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논리들이 있는데 내 업장에 맞는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갖고 그에 맞는 적절한 투자와 아니면은 적절한 컨셉 개발과 어떤 저희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준비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 시기를 잘 겪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네.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밀어놨던 거, 네.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거를 실천을 먼저 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투자를 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는 거. 네네네네. 네, 그리고 위기는 기회는 꼭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가 준비가 된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못해 될 없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네네. 뭐 네. 같은 맥락에서에 대한 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네. 좀 막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인터뷰상 네. 어떤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데에 대한 한계성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이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고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해 나가려면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비포 애프터를 봤을 때 네. 대표님께서는 애프터에 그래도 비포에는 안 했던 일을 애프터에 뭘 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제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온라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온라인에 있어요. 광고라는 왜냐면은 부분을 이해할까요? 광고도 광고지만은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진 판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그게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을 기준으로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병원에 이제 협력 업체, 소위 말하는 거래처가 있지만은 거래처에 의존해서 소위 말하면은 DB를 받아서 어쨌건 무료 촬영 플랫폼으로 형태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주니어, 뭐 베이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기본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찌됐건 간에 뭐 아웃바운드 TM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 촬영 DB를 받아서 영업하는 형태,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병행을 하라는 네, 그렇죠. 얘기인가요? 기본으로 깔고 있대. 똑같은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면은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 대표가 알았을까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라이더가 이제 1억 연봉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하루에 뭐 50만 원 일당을 받고, 저희로 봤을 땐 예전에는 뭐 짱깨 배달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속된 말로 네. 뭐 오봉 뭐 사실은 이런 이제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20대 초중반 아니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접하는 친구들이 택배도 마찬가지고. 네,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돈을 버는 수단과 형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것들이 제가 정리를 중간에 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생각과 거기에 일환인 온라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네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최대한 이제는 이제 촬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목표라든가 목적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얼마나 잘 접목시켜가지고 또 롱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우리나라처럼 또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네. 가끔 인터뷰 시도할 테니까 그때도 많은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혼자만 하지 마시고 네네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진가에서 네네네. 많은 또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